안녕하세요. 아이디어메이트 푸콘입니다. 오늘은 견적을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 전화를 하시거나 그림이나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대략적으로 견적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견적을 잘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실까요? 아이디어 메이트. 견적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 전화를 하실 때 먼저 자신의 이름을 밝히면서 인사를 먼저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바쁜 출근 시간에 길을 가고 있는데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계속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붙잡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견적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견적을 왜 받으시나요? 크게 보면은 첫 번째로 자신이 만들려고 하는 것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알고 싶은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산을 미리 준비하거나 상사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 회사 견적을 비교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견적을 요청했다는 의미는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조건이 맞으면 같이 일을 하자,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스타트업으로 우선 한정하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먼저 자신의 아이디어가 가능한지 굉장히 궁금한 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확인을 하고 초기에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또한 이제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최종적으로는 디자인과 설계를 하고 시제품을 만들거나 생산을 위해서 견적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제 공장에서는 견적이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자사 공장에서 제작이 이제 가능한지 여부를 이제 검토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견적 규모나 견적이 너무 작게 나오면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기나 이익 등이 이제 가능한지 적정한지를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하고 작업을 진행을 위해서 견적서를 이제 제공하게 됩니다. 스타트업이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공장에서는 계약을 하고 작업을 진행해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도 않을 견적을 주는 것은 굉장한 시간 낭비가 되겠죠.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돈을 주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견적을 받는 것은 또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족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견적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스타트업 초기에는 스타트업 자체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보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우선은 대략 대충 견적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주로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 표현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말에는 대략적이지만 실제 견적에 근접한 견적을 원하는 것입니다. 실제 근접한 견적을 받고 싶으면은 공장에서 견적을 낼 수 있도록 최대한 성의 있게 정보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공장에서도 성의 있게 견적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성의 있는 정보인가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요. 성의를 보인다는 것은 최대한 공장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구체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정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그 항목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래 단계로 내려갈수록 공장에서 실제 생산 견적을 산출하기가 좋은 정보입니다. 첫 번째로 전화로 유사 제품을 이야기하거나 제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경우인데요. 특히 전화로 듣는 것은 내용은 파악될 수 있으나 디자인이나 설계, 금형을 만드는데 완전한 이해를 했다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장 쪽에서는 감을 잡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림 또는 사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인데요. 실질적으로 1, 2번은 사실상의 견적 대상이 아닙니다. 그림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차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금형 제작이나 생산에 적합한 구조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와 차이가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도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뭐 과제를 제출하거나 정부에서 원하는 시간 내에 금액 등을 이제 적어서 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최대한 관련 제품의 사진이나 실물 같은 걸 제공하거나 아니면은 사진 한 컷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나 분해된 모습까지는 볼 수 있다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유사한 실물 샘플을 보내오는 경우인데요. 실제는 제품으로 만드는 경우는 디자인과 설계가 변동될 가능성이 큽니다. 뭐 견적은 가능하나 변동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디자인만 된 데이터를 보내오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뭐 모급 제작 견적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실생산 견적은 좀 부적합한데요. 왜냐하면은 각 부품으로 전부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생산되는 견적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구 설계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실제 생산 견적이 가능합니다. 거의 실제 견적과 틀리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로 기구 설계 데이터에 시제품이나 실물과 같이 표현한 렌더링 그림을 첨부해 주면은 판단에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을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기구 설계 데이터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설계에서는 간단하게 변형을 했지만 금형을 만들거나 할 때 이 난이도가 증가되어서 비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데이터가 아니면은 이 부분도 변동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을 내서 공장을 꼭 방문하기를 권하는데요. 방문해서 좋은 관계를 한번 맺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문을 하면 좋은 점이 방문해서 공장 쪽의 세부적인 상황을 설명을 해서 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고요. 스타터업 입장에서는 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방문을 하게 되면은 이 스타트업이 제품을 진짜로 만들려는 의지가 있구나. 가격만 알아보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부족한 자금이나 뭐 기술이나 인력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듣고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문했을 때는 서로 시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신이 뭐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은 뭐 어떤 시도를 했는데 어디가 좀 잘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좀 준비를 해 가세요. 그러면 뭐 답변을 전부 들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도 뭔가는 얻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번째로는 공장은 자신의 성공을 도울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이 오시는 분들이 조금 마트같이 내가 돈을 주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품이 잘 되면은 공장도 같이 성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을 위해서 이제 성공하도록 노력을 해줍니다. 이게 좋은 파트너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예의를 다하면 더욱 좋겠죠? 견적을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나요?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은 성의 있게 자료를 준비하여 보내주시고 방문하여 조언을 구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